안녕하세요. 실제 있었던 판결을 통해 우리 삶과 법의 연결고리를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정말 평범해 보였던 땅 거래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아니, 땅 좀 빌려줬다고 범죄자가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여러분도 아마 에이 설마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쵸? 안 쓰는 땅 빌려주고 돈도 벌면 좋은 거 아닌가 하고요.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. 자, 이 이야기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한 명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김 사장. 이분은 계속 늘어나는 폐기물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.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한적한 시골의 땅을 가진 이 씨였죠.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. 정말 달콤한 속삭임이죠. 흙으로 살짝만 덮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. 내가 눈 감아줄게. 어쩌면 모든 범죄는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. 결국 김 사장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이 성사되고 맙니다. 자, 이들이 세운 소위 완벽한 계획을 한번 볼까요? 남들 눈에 안 띄는 외진 산, 그것도 밤에만 몰래 버린다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, CEO인 김 사장은 자기는 절대 현장에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웁니다.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할 구멍을 만들어둔 거죠.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. 몇 달 동안 이어진 이 은밀한 범죄는 결국 주변을 지나던 동네 주민의 신고 한 통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맙니다.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김 사장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. 어떠세요, 여러분? 이 주장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? 나는 손에 흙 한 번 안 묻혔다. 실행은 직원들이 했고 나는 지시만 했다. 김 사장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. 걸려도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큰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? 많아봤자 범죄를 시킨 교사범 정도?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자,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. 김 사장은 자기가 범죄를 뒤에서 시키기만 한 교사범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찰은 그를 범죄를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본 거죠. 단순히 지시한 사람과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, 이 둘은요, 법적으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.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채 재판이 진행됐고 드디어 판결의 날이 밝았습니다. 과연 법원은 단 한 번도 현장에 없었던 김 사장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을까요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. 직접 행동하진 않고 뒤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지시한 리더. 과연 법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? 결과는 단호한 유죄였습니다. 땅을 빌려준 이 씨와 현장에서 폐기물을 버린 직원들은 물론이고요. 단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았던 CEO 김 사장 역시 주범, 즉 공동정범으로 인정돼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. 그의 모든 알리바이는 소용이 없었던 거죠. 아니, 현장에도 없었는데 왜 유죄다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판결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의 논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입니다. 우리가 보통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이 뭔가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? 근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범죄를 하기로 함께 마음먹고 계획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현장에 없었어도 모두가 똑같은 무게를 지는 주범이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러면 공동정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? 그게 바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이 범죄의 진짜 두뇌가 누구였냐? 이걸 따지는 겁니다. 김 사장처럼 전체 계획을 짜고 돈을 대고 지시를 내리는 말 그대로 범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범죄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는 거죠. 손에 흙을 묻혔냐 안 묻혔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첫째, 김 사장이 범죄를 공모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맞다. 둘째, 그의 계획과 지시는 범죄 전체를 지배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명백하다. 그리고 셋째, 이게 또 중요한데요. 몇 달에 걸쳐서 여러 번 폐기물을 버렸잖아요. 이걸 각각의 다른 범죄로 본 게 아니라 같은 의도로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하나의 거대한 범죄, 즉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.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뜻이죠. 자,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? 사업하다 보면 저럴 수도 있구나
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. 이건 땅을 가진 분들, 그리고 평범한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누가 와서 공짜로 땅 평평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제안을 한다?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.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요. 둘째,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는 건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것과 법적으로 똑같은 책임을 진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. 셋째,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국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식 허가 업체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환경범죄는 벌금이나 징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,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. 바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집니다. 그 땅에 묻힌 폐기물을 전부 다 파내서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억, 수십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야말로 한순간에 파산할 수도 있는 엄청난 책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. 어떠셨나요? 범죄라는 게 항상 우리와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. 오늘 본 사건처럼 어쩌면 아주 사소한 유혹과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될 수 있죠. 하지만 순간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땅에 묻는 그 순간,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게 돌아온다는 것.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.